1770년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독일 본이라는 작은 도시의 다락방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루트비 판 베토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세상의 음악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아버지 요한은 궁정에서 일하는 음악가였습니다. 하지만 실력은 그저 그랬고 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연봉은 300탈러. 가족 넷이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루트비히가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을 피아노 앞에 앉혔습니다. 모차르트는 내 나이 때 이미 유럽을 돌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루트비히는 건반을 눌렀습니다. 틀렸습니다. 손등에 매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쳤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또 맞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소녀는 그대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눈물이 말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음악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맞기 싫어서였습니다. 아버지한테 또 맞지 않으려고 건반을 눌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루트비히는 9살이 되었고 첫 번째 연주회 무대에 섰습니다. 6살이라고 거짓으로 나이를 속였습니다. 천재는 어려야 값어치가 있으니까요. 무대는 좁았고 관객은 20명 남짓이었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아들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벌 수 있을지 말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의 하늘은 언제나 흐렸으니까요. 지금도 그 계단 소리가 기억납니다. 술 취한 아버지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 삐걱거리는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피아노 뚜껑이 열리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리면 온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루트비히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손가락이 부러졌으면 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더 이상 피아노를 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사라졌습니다. 손가락이 없으면 음악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음악이 없으면 이 집에서 살아남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루트비히가 1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의 봄 궁정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오르간 연주자를 뽑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시험장에 보냈습니다. 13살 소년이 어른들 틈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연주가 시작되자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월급은 150탈러. 처음으로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뛰어노는 나이였으니까요. 루트비히는 매일 아침 궁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르간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연주했습니다. 손가락이 저리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폐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기침 소리가 밤새 들렸습니다. 의사는 약을 지어줬지만 돈이 없어서 살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루트비히가 월급을 받아 약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버지가 그 돈으로 술을 샀습니다. 동생이 둘 있었습니다. 카스파르와 니콜라우스. 둘 다 아직 어렸습니다. 저녁이면 배고프다고 울었습니다. 루트비히는 자기 몫을 덜어서 동생들에게 줬습니다. 밤이 되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13살이 뭔지도, 어린아이가 뭔지도, 그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궁정일이 끝나면 귀족집 파티로 향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피아노를 쳤습니다.
1시간에 2달러, 5시간이면 10달러였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이 일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새벽 3시였습니다. 신발을 벗으면 발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서였습니다.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있으면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시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어느 날 귀족 부인이 물었습니다. 넌 학교는 안 가니? 루트 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음악이 제 학교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13살 소녀는 그렇게 가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납니다. 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던 그 순간들. 무겁게 내려앉은 어깨. 주머니 속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무겁기도 했습니다. 루트 비히가 17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이 더 심해졌습니다.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날부터 루트 비히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궁정 일을 마치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어머니 이마를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고 아들을 봤습니다. 루트 비히.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처럼은 살지 마라. 어머니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루트 비히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비용은 80달러. 루트 비히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의 수치심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장례식 날 비가 내렸습니다. 참석한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동생들은 울었습니다. 루트 비히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버텨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어머니의 빈 침대, 식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컵.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루트 비히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썼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손이 움직이는 대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악보 위에 얼룩이 졌습니다. 그날 밤 루트 비히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겠다고.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얼마 후 궁정에서 아버지가 해고당했습니다. 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집안 수입은 루트 비히의 월급 150달러 뿐이었습니다. 동생 둘과 술 취한 아버지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17살 소년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밤마다 루트 비히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본의 좁은 거리, 무너져가는 집들, 술 취한 사람들. 여기 있으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처럼은 살지 마라. 루트 비히가 2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본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었습니다. 궁정 일은 반복이었고 귀족들의 파티는 지겨웠습니다. 밤마다 같은 곡을 연주했습니다. 손가락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소식이 들렸습니다. 빈에서 하이든이 제자를 받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하이든,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가. 모차르트도 그에게 배웠다고 했습니다. 루트 비히는 결심했습니다. 빈으로 가겠다고. 하지만 돈이 문제였습니다. 마차 요금만 15달러. 빈에 도착해서 살 돈까지 생각하면 최소 30달러는 필요했습니다. 루트 비히는 3달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밥을 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20달러였습니다. 떠나는 날 아버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이 배웅했습니다.
카스파르가 물었습니다. 형 언제 돌아와? 루트 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마차에 올랐습니다. 가진 것은 낡은 트렁크 하나, 그 안에 옷 몇 벌과 자작곡 종이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마차가 출발했습니다. 본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루트 비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차 안은 좁았고 옆자리 승객은 코를 골았습니다. 루트 비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본에서는 본 적 없는 넓은 땅이었습니다. 사흘이 걸렸습니다. 마차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빈에 도착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빈이 보였습니다. 봄보다 훨씬 컸습니다. 건물이 높았고 사람이 많았습니다.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은 5탈러. 마차 요금 15탈러를 내고 나니 이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빠 보였습니다. 아무도 루트 비이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본에서는 유명했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여관을 찾았습니다. 하룻밤에 1탈러, 일주일이면 7탈러.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날 밤 루트 비이는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자작곡을 꺼내 펼쳤습니다. 촛불 아래서 악보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것으로 하이든을 만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빈의 밤은 밝았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루트 비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이든을 넘어서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22살 청년의 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빈에 도착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루트 비이는 하이든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돈은 바닥났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귀족 저택을 찾아다녔습니다. 피아노 교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전박대였습니다. 본에서 왔다고 누가 너를 알겠니? 10번을 거절당했습니다. 11번째 저택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리이노프스키 공작의 저택이었습니다. 시험 연주를 했습니다. 공작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오너라. 1시간에 2탈러. 일주일에 4탈러를 벌 수 있었습니다. 월세 8탈러를 내고 나면 8탈러가 남았습니다.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돈은 고작 50센트. 빵 2개 값이었습니다. 레슨은 고역이었습니다. 귀족 부인들은 연주 실력이 형편없었습니다. 박자를 못 맞췄습니다. 건반을 잘못 눌렀습니다. 루트 비이가 지적하면 화를 냈습니다. 감히 나한테 핀잔을 주다니.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5군데 저택을 돌았습니다. 하루 종일 빈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신발이 닳았습니다. 새 신발을 살 돈이 없어서 밑창에 종이를 대고 신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저택에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루트 비이도 초대받았습니다. 무대에 섰습니다. 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루트 비이는 자신의 곡을 연주했습니다. 거친 곡이었습니다. 하이든이나 모차르트와는 달랐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박수 소리는 듬성듬성했습니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촌놈 연주는 참 거칠군. 루트 비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한 귀족이 다가왔습니다. 자네 실력은 괜찮은데 좀 더 우아하게 칠 수는 없나? 루트 비이가 대답했습니다. 음악에는 신분이 없습니다. 귀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루트 비이는 고개를 들고 그들을 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루트 비이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여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후회되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제 저 저택에는 다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돈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했습니다. 다음 날 리이노프스키 공작이 찾아왔습니다. 놀랐습니다. 공작이 직접 루트비히의 방에 온 것입니다. 공작이 말했습니다. 어제 그 말 잘했네. 자네는 진짜 음악가야. 공작은 루트비히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저택에 방을 내줄 테니 매달 600달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루트비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600달러면 1년에 7,200달러. 본에서 10년을 일해도 못 버는 돈이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드디어 하이든을 만났습니다. 공작의 소개로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슨료는 공작이 냈습니다. 100달러. 비싼 돈이었습니다. 첫 레슨 날 하이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큰 저택이었습니다. 응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하이든이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자네가 루트비히인가?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루트비히는 인사했습니다. 하이든이 앉으라고 했습니다. 자네 곡을 들어보고 싶네. 루트비히는 악보를 꺼냈습니다. 직접 작곡한 소나타였습니다. 하이든이 악보를 펼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네. 루트비히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이든이 대답했습니다. 형식을 너무 파괴했어. 화성도 불협화음이 많고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이 아니야. 루트비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이든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는 재능이 있네. 하지만 규칙을 배워야 해. 모차르트를 봐. 그는 완벽했어. 그 말이 루트비히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모차르트는 모차르트입니다. 저는 베토벤입니다. 하이든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건방지군. 루트비히가 일어섰습니다. 악보를 집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이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루트비히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이든과 싸운 것입니다. 저택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유럽 최고의 작곡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며칠 후 공작이 찾아왔습니다. 하이든 선생과 무슨 일이 있었나? 루트비히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공작이 웃었습니다. 자네답군. 좋아. 앞으로는 혼자 공부하게. 공작은 루트비히를 믿어줬습니다. 루트비히는 감사했습니다. 그날부터 스승 없이 혼자 작곡했습니다. 낮에는 귀족 저택을 돌며 레슨을 했고 밤에는 자신의 곡을 썼습니다.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바흐의 푸가를 연구했습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을 찾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곡이 쌓였습니다. 피아노 소나타 10곡, 현악 사중주 6곡. 이제 세상에 내놓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곡들을 출판하고 싶습니다. 출판사 사장이 악보를 펼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독특하군. 내일 계약서를 준비하겠네. 26살. 루트비히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2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루트비히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교향곡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교향곡은 작곡가의 실력을 증명하는 시험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이든은 100곡이 넘게 썼고 모차르트는 41곡을 남겼습니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세수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저녁까지 작곡했습니다. 석 달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초고가 완성됐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찢어버렸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다시 완성했습니다. 이번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연주회를 준비했습니다. 공작이 극장을 빌려줬습니다. 오케스트라를 고용했습니다. 리허설을 시작했습니다. 악단원들이 불평했습니다. 이 곡은 너무 어렵습니다.
루트 비기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연습을 더 하십시오. 악단원들은 불만스러웠지만 따랐습니다. 리허설을 10번 넘게 했습니다. 연주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초대장이 나갔습니다. 빈의 귀족들이 모두 왔습니다. 객석에 800명이 앉았습니다. 루트 비는 무대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됐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지휘대 앞에 섰습니다. 오케스트라를 바라봤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휘봉을 들었습니다. 첫 음이 울렸습니다. 현악기가 시작했습니다. 관악기가 들어왔습니다. 음악이 흘러갔습니다. 루트 비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음악이 들렸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사악장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루트 비는 돌아서서 관객을 봤습니다. 공작이 웃고 있었습니다. 귀족 부인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동료 음악가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루트 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축하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루트 비는 여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출연료 500탈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번 돈 중 가장 큰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인정받았다는 느낌. 하이든도 모차르트도 아닌 베토벤만의 소리.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루트 비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28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귀족 저택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소나타였습니다. 3악장 중반쯤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했습니다. 고음이 잘 안 들렸습니다. 분명 건반을 눌렀는데 소리가 희미했습니다. 루트 비는 당황했습니다. 피아노가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연주를 마쳤습니다. 악기를 확인했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음이 뭉개져 들렸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이제는 사람 목소리도 이상했습니다. 멀리서 말하는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루트 비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귀를 들여다봤습니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루트 비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러는 겁니까?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럴 겁니다. 쉬면 나을 거예요. 진료비 50탈러를 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레슨이 있었습니다. 연주회도 있었습니다. 쉴 수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일상 대화도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면 한 번 더 물어봐야 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루트 비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음악가가 귀가 안 들린다. 이건 끝이었습니다.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거울을 봤습니다. 귀를 만져봤습니다.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무언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루트 비는 두려웠습니다. 연주할 때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박자를 놓쳤습니다. 음을 잘못 쳤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베토벤이 이상해. 루트 비는 들은 척 안 했습니다. 하지만 들렸습니다. 다 들렸습니다. 그 속삭임 만큼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느 날 공작이 물었습니다. 자네 요즘 괜찮은가? 루트 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루트 비이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한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윙 하는 소리. 끊이지 않았습니다. 루트 비이는 귀를 막았습니다.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소리였으니까요. 3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들을 여러 명 찾아갔습니다.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공작이 제안했습니다. 시골에 가서 요양하게. 하일리겐슈타트라는 마을이었습니다. 빈에서 1시간 거리.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작은 집을 빌렸습니다. 루트 비이는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희미했습니다. 루트 비이는 매일 산책했습니다. 들판을 걸었습니다.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루트 비이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카스파르와 니콜라우스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음악가가 귀가 들리지 않는다니 이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젖었습니다. 루트 비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여러 번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예술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아직 쓰지 못한 곡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다 썼습니다.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루트 비이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들판을 걸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작은 교회를 지나갔습니다. 안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다들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루트 비이는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루트 비이는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눌렀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루트 비이는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10화 들리지 않는 피아노. 35살이 되었습니다. 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일리겐슈타트에서 6개월을 보냈지만 귀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화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을 걸었습니다. 루트 비이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친구가 다시 말했습니다. 루트 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들은 척했습니다. 사실은 못 들었습니다. 표정을 보고 짐작했을 뿐입니다. 공작이 선물을 했습니다. 큰 공책이었습니다. 이걸로 대화하게. 필담장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사람들은 글로 이야기했습니다. 루트 비이는 읽고 대답했습니다. 대화가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필담장이 쌓여갔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1년이면 12권. 5년이 지나자 50권이 넘었습니다. 루트 비이는 그 공책들을 쌓아뒀습니다. 자신의 침묵을 기록한 증거였습니다. 연주가 어려워졌습니다. 더 이상 무대에 서지 못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건반을 눌러도 소리인지 진동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작곡은 계속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소리를 기억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소리들. 그것을 떠올리며 악보를 그렸습니다. 밤이 되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눌렀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반의 무게, 현의 진동.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필담장에 썼습니다. 어떻게 소리 없이 작곡하나? 루트 비히가 대답했습니다. 소리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친구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루트 비히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피아노 줄이 자주 끊어졌습니다. 루트 비히가 너무 세게 쳤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힘으로 느끼려 했습니다. 3개월마다 줄을 갈았습니다. 이웃이 불평했습니다. 밤에 소음이 심합니다. 루트 비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소리로 치는지.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멀어졌습니다. 대화가 불편했습니다. 초대가 줄었습니다. 루트 비히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인 1명과 살았습니다. 말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대화하고 웃었습니다. 루트 비히는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봤습니다. 소리 없는 영화 같았습니다.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소리 없는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작곡해야 했으니까요. 39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루트 비히는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불멸의 연인에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처음 써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3글자를 쓰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남자 사람들과 대화도 못하는 남자 그런 사람과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당신은 귀족이고 나는 음악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편지를 다 썼습니다.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편지를 썼습니다. 또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3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모두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여자를 처음 본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귀족 저택에서였습니다.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루트 비히가 연주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필담장에 썼습니다.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루트 비히는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여자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그 뒤로 몇 번 만났습니다. 음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필담장을 통해서였습니다. 천천히 알아갔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루트 비히는 알면서도 사랑했습니다. 한 번은 산책을 같이 했습니다.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루트 비히를 봤습니다. 루트 비히도 그녀를 봤습니다. 아무 말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갈 수 없었습니다. 루트 비히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았습니다. 귀머거리 음악가, 가난한 작곡가, 그런 사람과 귀족 여자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필담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쓰지 않았습니다. 루트 비히는 알았습니다.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이 알았던 것입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해봤자 고통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루트 비히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연주했습니다.
슬픈 곡이었습니다. 느린 곡이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세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찢으려다 멈췄습니다. 찢지 않았습니다. 다시 넣었습니다. 평생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39살. 루트 B는 결심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기로, 혼자 살기로, 음악만 하기로, 사랑은 포기하기로,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4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동생 카스파르가 죽었습니다. 폐결핵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루트 B는 울지 않았습니다. 슬펐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조카였습니다. 카를이라는 아이였습니다. 10살이었습니다. 동생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형님이 아이를 돌봐주십시오. 루트 B는 받아들였습니다. 조카를 데려왔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카를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동생의 부인이었습니다. 루트 B는 그 여자를 싫어했습니다. 그 여자가 제대로 키울 리 없어 법정에 갔습니다. 양육권 소송을 걸었습니다. 카를의 어머니와 싸웠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첫 재판에서 졌습니다. 법원은 어머니 손을 들어줬습니다. 루트 B는 항소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도 졌습니다. 다시 항소했습니다. 5년 동안 싸웠습니다. 법정 비용만 3,000탈러가 들어갔습니다. 루트 B의 전 재산이 거의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겼습니다. 법원이 루트 B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를의 양육권을 얻었습니다. 루트 B는 기뻤습니다. 이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를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숙부를 피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루트 B가 필담장을 내밀어도 쓰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보냈습니다. 기숙학교였습니다. 좋은 학교였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루트 B는 작곡을 더 많이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주말마다 카를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이는 시큰둥했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루트 B는 선물을 사줬습니다. 카를은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카를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루트 B는 학교로 갔습니다. 교장을 만났습니다. 필담장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카를이 수업을 빼먹고 도망갔습니다. 루트 B는 화가 났습니다. 카를을 찾았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집에 있었습니다. 루트 B는 데려왔습니다. 카를이 소리쳤습니다. 숙부가 싫어요. 루트 B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모양으로 알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카를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루트 B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크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했습니다. 카를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루트 B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이를 사랑하는데 왜 아이는 날 싫어할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48살. 루트 B는 깨달았습니다.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는 것을. 그것이 가장 큰 실패 같았습니다. 46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아봤습니다. 떼어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거리를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녔습니다. 마차가 지나갔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뼉을 쳤습니다. 진동만 느껴졌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고함을 질렀습니다. 목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불렀습니다. 필담장에 썼습니다. 완전히 들리지 않습니다. 의사가 귀를 검사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담장에 썼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영구적입니다.
루트 B는 읽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루트 B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새가 날았습니다. 날갯짓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눌렀습니다. 진동만 느껴졌습니다. 음악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루트 B는 결심했습니다. 작곡을 계속하기로. 들리지 않아도 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선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음악을 떠올렸습니다. 과거에 들었던 소리들.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첫 음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 음을 그렸습니다. 계속 그렸습니다. 악보가 채워졌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작곡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필담장으로 대화했습니다. 작곡을 계속하나? 루트 B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겁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루트 B가 썼습니다. 소리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친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루트 B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산책을 나갔습니다. 빈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웃고 떠들었습니다. 루트 B는 볼 수만 있었습니다. 입모양만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가끔 누군가 인사했습니다. 루트 B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인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소리 없는 식사였습니다. 포크와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이제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소리 없는 세상에서. 그 생각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50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조카 카를은 20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다녔습니다. 루트 B가 학비를 댔습니다.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필담장에 썼습니다. 카를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루트 B는 놀랐습니다. 경찰이 계속 썼습니다.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필담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경찰이 주워서 다시 썼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루트 B는 뛰어나갔습니다. 마차를 탔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카를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카를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루트 B는 다가갔습니다. 카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필담장에 썼습니다. 관자놀이를 쐈습니다. 다행히 빗나갔습니다.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루트 B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왜 카를이 죽으려 했을까? 내 탓은 아닐까? 카를이 눈을 떴습니다. 루트 B를 봤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루트 B는 필담장을 꺼냈습니다. 왜 그랬니? 카를이 받지 않았습니다. 루트 B가 다시 내밀었습니다. 카를이 받아서 썼습니다. 숙부가 너무 감시해서 살 수가 없어요. 루트 B는 읽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카를이 계속 썼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살고 싶어요. 루트 B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카를은 필담장을 돌려줬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비가 200달러 나왔습니다. 루트 B가 냈습니다. 카를은 3개월 동안 입원했습니다. 루트 B는 매일 병문안을 갔습니다. 카를은 말이 없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카를이 말했습니다. 루트 B는 입모양을 봤습니다. 군대에 가고 싶어요. 루트 B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카를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루트 B는 허락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카를이 떠났습니다.
군복을 입고 떠났습니다. 루트 비이는 배웅했습니다. 카를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루트 비이는 카를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가 깨끗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루트 비이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날 밤 루트 비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죽일 뻔했다. 사랑한다고 했지만 질식시켰다. 내 잘못이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50살. 루트 비이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놓아줘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5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루트 비이는 새로운 곡을 구상했습니다. 마지막 교향곡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9번 교향곡. 평생의 집대성이 될 작품이었습니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음악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났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선지를 펼쳤습니다. 한 음 한 음 그렸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작업했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끊임없이 고쳤습니다.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도록 지웠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악장이 문제였습니다. 뭔가 특별한 게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시도가 필요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밤을 새워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깨달았습니다. 합창을 넣자. 교향곡에 사람의 목소리를 넣는 것입니다. 전에 없던 시도였습니다. 실러의 시를 골랐습니다. 환희의 송가. 모든 인류가 형제가 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루트 비이는 젊었을 때 이 시를 읽고 감동받았습니다. 합창 부분을 작곡했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네 성부를 썼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쳐졌습니다. 거대한 소리가 될 것입니다. 들을 수는 없지만 상상했습니다. 악보가 완성됐습니다. 2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평생 쓴 곡 중 가장 길었습니다. 루트 비이는 만족했습니다. 이제 연주만 남았습니다. 오케스트라를 구했습니다. 합창단도 구했습니다. 리허설을 시작했습니다. 단원들이 불평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루트 비이는 필담장으로 답했습니다. 연습하십시오. 리허설을 20번 넘게 했습니다. 단원들은 지쳤습니다. 하지만 따랐습니다. 루트 비이의 열정을 느꼈으니까요. 연주의 날짜를 잡았습니다. 1824년 5월 7일. 장소는 케른트너토르 극장. 빈에서 가장 큰 극장이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루트 비이는 불안했습니다. 잘 될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필담장에 썼습니다. 걱정 마, 잘 될 거야. 루트 비이는 웃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연주의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루트 비이는 기도했습니다. 오랜만에 기도했습니다. 제발 잘 되게 해주십시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56살 작곡가의 마지막 도전이었습니다. 1824년 5월 7일 저녁이었습니다. 케른트너토르 극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000명이 넘었습니다. 객석이 꽉 찼습니다. 빈의 귀족들과 시민들이 모두 왔습니다. 무대 뒤에서 루트 비이는 기다렸습니다. 연미복을 입었습니다. 손을 떨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대 감독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루트 비이는 무대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박수를 보냈습니다. 루트 비이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지휘대에 올랐습니다. 오케스트라를 봤습니다.
약 70명의 단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뒤에는 합창단, 약 100명이었습니다. 모두 루트 B를 봤습니다. 심호흡했습니다. 지휘봉을 들었습니다. 내렸습니다.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루트 B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원들의 움직임을 봤습니다. 악기가 흔들렸습니다. 활이 움직였습니다. 지휘를 계속했습니다. 박자를 세웠습니다. 머릿속으로 음악을 떠올렸습니다. 과거에 들었던 소리들, 그것을 기억하며 팔을 움직였습니다. 1악장이 끝났습니다. 2악장이 시작됐습니다. 빠른 악장이었습니다. 루트 B의 팔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3악장, 느린 악장이었습니다. 루트 B는 천천히 지휘했습니다. 단원들이 따랐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었을 것입니다. 들을 수는 없었지만 알았습니다. 4악장, 마지막 악장이었습니다. 합창이 들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합창단이 일어섰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트 B는 그들을 봤습니다. 입 모양이 보였습니다. 환희여 환희여. 실러의 시였습니다. 모든 인류가 형제가 되자는 노래였습니다. 루트 B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지휘를 계속했습니다. 마지막 화음이었습니다. 루트 B는 팔을 높이 들었습니다. 내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루트 B는 오케스트라를 봤습니다. 단원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객석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 있었습니다.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트 B는 몰랐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계속 오케스트라만 봤습니다. 한 단원이 다가왔습니다. 루트 B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돌려서 관객석을 보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5분 넘게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루트 B는 볼 수만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루트 B는 모두와 악수했습니다. 필 담장에 축하 메시지가 가득 적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항상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음속이 소란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56살. 루트 B는 해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교향곡을 완성했습니다.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습니다. 5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자꾸 아팠습니다. 소화가 안 됐습니다. 밥을 먹으면 토했습니다. 의사를 불렀습니다. 진찰했습니다. 필 담장에 썼습니다. 황달입니다. 간이 나쁩니다. 루트 B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평생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불규칙하게 먹었습니다. 몸을 혹사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점점 악화됐습니다. 배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복수가 찼습니다. 의사가 제안했습니다. 복부에 구멍을 뚫어 물을 빼야 합니다. 루트 B는 동의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실에 누웠습니다. 의사가 메스를 들었습니다. 마취 없이 시작했습니다. 배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양동이에 받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루트 B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자신의 비명이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수술이 끝났습니다. 5리터의 물이 나왔습니다. 배가 들어갔습니다. 한숨 돌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다시 찼습니다. 다시 수술했습니다.
또 오리터가 나왔습니다. 2달 후 또 찼습니다. 3번째 수술을 했습니다. 4번째 수술을 했습니다. 총 4번 구멍을 뚫었습니다. 병원비가 쌓여갔습니다. 500달러를 넘었습니다. 루트 B는 출판사에 연락했습니다. 곡을 팔겠습니다. 출판사가 샀습니다. 헐값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몸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걷기 힘들었습니다. 침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필담장으로 대화했습니다. 괜찮은가? 루트 B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끝나겠구나.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들리지 않았지만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해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조카 칼을. 제대로 된 작별을 못했습니다.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56살. 루트 B는 침대에 누워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했습니다. 항상 조용했으니까요. 1827년 3월이었습니다. 루트 B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약해졌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친구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필담장에 작별 인사를 썼습니다. 루트 B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루트 B는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이였습니다. 카를이었습니다. 조카가 찾아온 것입니다. 루트 B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카를이 다가왔습니다. 침대 옆에 섰습니다. 필담장을 꺼냈습니다. 썼습니다. 숙부 저 왔어요. 루트 B는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렀습니다. 카를이 계속 썼습니다. 미안했어요. 루트 B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카를이 잡았습니다. 루트 B는 꽉 쥐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를이 또 썼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루트 B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만 떨렸습니다. 카를도 울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카를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루트 B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필담장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카를이 일어났습니다. 군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필담장에 썼습니다. 다시 올게요. 루트 B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다시 못 볼 거라는 걸. 카를도 알았습니다. 카를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루트 B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조카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루트 B는 손을 가슴에 댔습니다.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루트 B는 편안했습니다. 조카와 화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했습니다. 이제 미련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필담장에 썼습니다. 후회되는 게 있나? 루트 B는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루트 B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56살. 루트 B는 준비됐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1827년 3월 26일이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날씨가 이상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루트 B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얕게 쉬었습니다. 친구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빛이 번쩍였습니다. 번개였습니다. 루트 B는 느꼈습니다. 방이 환해졌다가 어두워졌습니다. 곧 천둥이 칠 것입니다.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루트 B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루트 B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꼈습니다. 창문이 떨렸습니다. 벽이 진동했습니다. 침대가 흔들렸습니다. 루트 B는 손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흔들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흔들었습니다. 세상아, 나는 이겼다. 말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평생을 버텨왔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도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손이 떨어졌습니다. 침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숨이 느려졌습니다.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루트 B의 손을 잡았습니다. 루트 B. 불렀습니다. 루트 B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거세게 내렸습니다. 천둥이 계속 쳤습니다.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하늘이 울고 있었습니다. 루트 B의 숨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한 번 쉬고 멈췄습니다. 다시 한 번 쉬고 멈췄습니다.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오후 5시 45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다시 쉬지 않았습니다. 루트 B 판 베토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들은 한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루트 B를 봤습니다. 얼굴이 편안했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천둥이 그쳤습니다.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구름이 걷혔습니다. 노을이 졌습니다. 붉은 하늘이었습니다. 루트 B가 떠난 하늘이었습니다. 56해의 삶이었습니다. 짧지도 길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치열했습니다. 들리지 않았지만 들려주었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소리를 남겼습니다. 방이 조용했습니다. 항상 조용했습니다. 루트 B에게는 항상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조용해졌습니다. 영원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1827년 3월 29일이었습니다.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루트 B의 집 앞에 줄을 섰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관이 준비됐습니다. 루트 B가 누워 있었습니다. 연미복을 입혔습니다. 손에는 9번 교향곡 악보 한 장을 쥐어줬습니다. 평생의 작품이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관을 들어 올렸습니다. 8명의 음악가가 어깨에 메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셀 수 없었습니다. 거리가 가득 찼습니다. 2만 명이 넘었습니다. 빈 인구의 15분의 1이었습니다. 모두 베토벤을 배웅하러 왔습니다.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관이 앞장섰습니다. 뒤를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3km를 걸어야 했습니다. 묘지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리 양쪽에 사람들이 늘어섰습니다.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자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자들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군악대가 연주했습니다. 장송 행진곡이었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곡이었습니다. 루트 B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위해 연주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사제가 기도했습니다. 라틴어로 기도했습니다. 영면을 빌었습니다. 관이 다시 들어 올려졌습니다. 묘지로 향했습니다. 베링 묘지였습니다. 빈의 외곽에 있었습니다. 무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관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땅에 묻었습니다. 흙이 관 위에 떨어졌습니다. 하나, 둘 쌓여갔습니다. 루트비히가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떠났습니다. 꽃을 놓고 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갔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칼을도 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왔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일어서서 경례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묘지가 조용해졌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무덤을 비췄습니다. 비석에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 1770년에서 1827년. 그 아래 문장이 있었습니다. 루트비히가 평생 사랑했던 문장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을 늘 새로운 경의와 존경심으로 가득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 머리 위에서 별이 빛나는 하늘이고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별이 빛났습니다. 밤하늘에 가득 찼습니다. 루트비히가 평생 올려다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빛은 볼 수 있었습니다. 루트비히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음악은 남았습니다. 9번 교향곡은 지금도 연주됩니다. 환희의 송가는 지금도 불립니다. 들리지 않았던 작곡가가 만든 소리가 세상에 영원히 울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음악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루트비히는 했습니다. 끝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